뉴스는요, 예상됐던 결과가 나오면 뉴스가 아니고 이변이 일어나야 뉴스입니다. 그러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변은 뭘까요? 최지원 기자, 이변이 있었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네. 정봉주 후보의 결국 최고위 입성에 실패한 그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최고위원 후보 탈락했죠. 경선 초반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내리 1위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입성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주차부터 김민석 후보에게 밀려서 2위로 내려갔다가 이재명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빗댄 발언이 알려지고 이후에 이 논란을 명파리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지난 토요일 서울 경선에서 처음으로 6위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누적 득표율은 당시에 3위였는데 어제 발표된 대의원과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6위, 그러니까 5위까지 최고위 진입이 가능한데 그 바로 미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정 후보는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벨라를 기약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는 사실 자리를 금방 뜨기도 했고요. 다소 불쾌해하는 듯한 표정이나 행동이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 원외에서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 발목 잡은 건 명심이 떠나갔다는 점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의 입이었을까요? 자충수가 됐던 정봉주 후보 본인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거침없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상일 대변인께 네. 따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봉주 후보는 무조건 최고위원 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이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최병욱 편집장님께서 해주신 명언이 있는데 네. 취재를 열심히 하면 그 취재의 함정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졌는데 네. 그 함정이 어디 있었냐면 여론조사에 있었던 겁니다. 아. 여론조사가 전체의 30%니까 굉장히 큰 포션이죠. 예. 그래서 정봉주 후보 측은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인지도가 상승해가지고 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이 일반 여론조사가 그 모집단에 대한 그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거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려면 당원의 포션과 예. 일반 중도층의 포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포션만큼은 일반 국민들이 중도층이 들어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표집 기준이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또는 그 측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판단을 것이다. 잘못한 거죠. 이게 여기에서 막연하게 과거의 일반 여론조사를 생각했던 것인데 여기에 그 강성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면 중도층이 많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여론조사가 닫힌다는 거를 네. 생각을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비율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가를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같은 막말에도 희비는 교차를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결국 자신의 발언에 주저앉고 말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지지층의 환호를 받으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건데요. 앞서 논란이 됐던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반드시 제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네, 홍 의원님. 네. 이제 당원들 앞에서 하는 뭐 대중 연설이긴 하지만 목에 막 힘줄이 생길 정도로 아주 격앙된 그런 제스처와 목소리를 썼는데 결국은 저것이
2등으로 최고위원에 입성하게 된 그런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6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올라가기는 이제 순위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5등이 이제 이현주 의원이 했으니까 좀 5등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 발언이 정말 메가톤급으로 효과가 있는 게 2등으로 이제 맞머리를 했는데 네.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정치는 국민의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또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의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데 저렇게 막말을 한 사람이 저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막말 그건이 계속해서 쏟아져 그런 나올까봐 사례가 학습 효과를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갈 것이다. 예, 김병주 의원 사례도 벌써 있었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스러운데 전현희 의원이 정말 팩트에 완전히 근거하지 않는다는 게 돌아가신 국장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이재명 그 대표했던 헬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권익 그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질의라든지 시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인이 정확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김건희 살인자 이런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이고 부적절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간접적으로 네, 뭐 대리 사과 예, 비슷하게 대리 사과를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끝난 마당에는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뭐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